자, 안녕들 하세요. 요즘 중간고사 분들하고 바쁘죠? 나는 잘할 줄 알았었는데 학교 다닐 땐 잘했는데 회의도 오고 내가 이렇게 뿐이 안 되나, 애를 낳았더니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거 많이 걱정이 되죠?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지금 3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뭘 기대하겠어. 과거 잊어먹어요. 과거에 반장 안 한 사람 뭐 있어.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 처음엔 15점이라는 점수에 친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세법은 원래 쉽게 내야 되는데 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렵게 8개를 냈습니다.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이 먼저죠. 따라서 기출문제만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낸 게 아니야. 그 정도 수준으로 이번 시험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답 찾는 포인트 있잖아요. 연습했던 거. 그거대로만 하면은 글쎄 8개 중에서 한 2개는 맞지 않을까. 대신에 오늘 보시는 게 기출문제 수준. 기출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갔다가 저기 강의 나갔다가 12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워딩을 했어요. 씻고서. 그래갖고 여기에 12시 40분쯤에 원고를 보냈고 늦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가 뭡니까? 1년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기출문제란 얘기죠. 그럼 거기에서 함정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포인트, 또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 그걸 갖다가 워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아니고 최고 난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평균 수준의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8개 중에서 4개 맞았다. 4개 이상 맞았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그분은 오늘 집에 가서 삼겹살 드셔도 돼. 2개 맞았다. 평범해요.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연하지 말되, 제가 얘기했죠. 세법이라는 건 세무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들 있으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거예요. 변변력. 심오한 문제가 아니라 착각을 유도하는 것. 대신 단어만 찾을 줄 알면, 그것만 찾을 줄 알면 뭐 다 맞을 수 있겠죠. 그거 문제예요. 단어 찾는 거, 포인트 찾는 거. 오케이? 꽁시렁대기 없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빵점을 막기 위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유출이에요. 문제 유출. 빵점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네요. 빵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 한 문제를 냈습니다. 난 이렇게 문제 유출을 했어. 여러분을 위해서 나쁜 짓도 다 했어. 근데도 빵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한 거고, 여러분이 점수가 잘 나오면 여러분이 잘한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수록 제가 더 반성하고 열심히 강의할게요. 저 자신 있어요. 시험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답 찾는 걸 배우는 거니까. 이제 3달 돼서 그렇다고 세법 공부하시는 분도 없잖아. 그죠? 다른 것들은 공부했는데도 어려워. 세법은 공부 안 하니까 어려워. 다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포인트 찾는 연습만 한번 해보고, 눈에만 그게 단어가 보였다. 그러면 이번 시험 걱정 없죠, 세법은. 자, 출발할까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갖고 332쪽에 나와 있는 것 보도록 하죠. 332쪽. 단어 찾는 연습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냐? 양도의 개념이에요. 양도라는 것은 뭐냐? 양도로 볼 수가 있느냐? 양도로 볼 수가 없느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양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은 항상 원칙 뭐가 되겠죠? 유상 이전. 그리고 얘는 단어만 하려고 그랬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그 다음 뺏기는 거, 수용, 물납, 경매, 공매 계속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알고 얘는 요거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시험엔 요게 포인트죠. 양도로 볼 수 없다가 뭐가 포인트냐? 얘는 무조건 양도로만 봅니다. 한 길로만 가요. 근데 얘는 뭐냐? 이럴 때는 양도로 보고 이럴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법은 개강 때부터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예요. 양도로 볼 때, 양도로 보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양도 담보를 배웠죠.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죠? 왜 이런 걸 외우냐는 얘기야. 다른 거 공부해. 자, 은행에서 안 물어보고 할 거예요. 은행에서 내비도 7억을 빌렸어요. 7억을 빌렸어. 야, 은행아, 나 7억만 빌려줘. 나 상가 있는 남자야. 빌려줘. 한 달까지만 쓸게.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갚을 때니까 7억만 빌려줘. 만약에 못 갚으면은 이거 너 가져가. 담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따라서 담보로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형식상으로 소유권 이전해줬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소유권 넘어간 게 아니라 빚 갚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양도가 되는 거예요. 담보로 소유권을 일시 이전했을 때는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약속을 못 지켰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 계약 조건대로 상가 건물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겠죠. 그럴 때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빚 때문에 넘어갔다. 대물 변제나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서는 양도로 볼 수가 없지만 그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면은 완전히 넘어갔다. 빚 때문에 넘어갔다. 빚 때문에 넘어갔다. 뭘로 보는 거죠? 대물 변제. 이 시점에서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요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양도 담보만 있다. 그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 그럼 빚 못 갚은 거죠. 빚 때문에 넘어간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어 싸움이에요. 담보만 나왔다. 양도가 아니야. 담보 뒤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 못 갚았네. 넘어가겠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요거 단어 찾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양도담보, 채무불이행. 먼저 한 다음에 밑줄 쳐드릴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환지, 처분이 나와요. 해보죠. 환지. 환지는 땅이죠. 환은 교환한다는 얘기죠. 땅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1번지에 있는 농지가 있는데 요걸 주고서 5번지에 있는 농지를 받을 때도 있고 교환. 그 다음 농지가 아닌 대지로 받을 때도 있겠죠. 환지라는 건 법에 의해서 땅을 교환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은 땅 주고 다른 땅 받는 게 토지의 교환. 뭐라고 그러죠? 환지. 환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환지를 하면은 반드시 지번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이 땅 주고 다른 땅을 가져왔으니까 지번은 변경될 수밖에 없죠. 또 농지를 주고 농지를 받을 수도 있고 농지를 주고서 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환지로 인해서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환지가 돼서 단순히 지번이 변경이 됐다. 지번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요거는 환지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바뀌는 거죠. 번지는 뭐예요? 환지하면 번지는 바뀔 수밖에 없죠. 지목이 바뀔 때도 있죠. 이거는 환지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환지는 법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땅을 바꾸는 게 아니야.
법에 의해서 내 땅이 필요하대.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 그럼 나도 다른 땅 줘라. 이게 환지니까 환지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그러면 내 땅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면 너무 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땅을 교환했을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요거 양도로 인정이 되면은 정부는 기분 좋아 죽겠죠. 예산이 없네. 요번에 1조 몇 천억이 세수가 감소가 됐대요. 처음으로.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면 이거 세금 줄어 큰일 났네. 슬슬 환지나 할까? 강제적으로 땅 환지하고 양도 없고 환지하고 이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을 교환할 때는 지목과 지번이 변경될 수가 있구나. 이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자, 농지가 있는데 1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 환지를 받았는데 100제곱미터예요. 100을 주고 100을 받았으면 면적이 변동이 없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100제곱미터를 줬어요. 100제곱미터를 주고 내 얼마를 받았냐? 7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요 원래 있던 내 땅, 원래 있던 내 땅을 권리면적이라고 그래요. 내 거니까. 해보자. 권리면적. 그 다음 교환한 땅을 환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환지면적이죠.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땅을 뺏기고 70제곱미터의 땅을 받았다. 면적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으면은 줄은 만큼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줄은 만큼 보상금을 받으니까 줄은 만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겠죠. 70이다. 30이 줄었어. 30이 줄었으면 줄은 만큼 보상금이 나와요. 그럼 30제곱미터만큼은 돈 받고 양도가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한 번 더. 요번에는 100제곱미터를 줬어요. 그런데 얼마 받았냐? 130제곱미터를 받았어요. 면적이 늘어났죠? 내가 30 늘어났죠? 그럼 거꾸로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초과된 30제곱미터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번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 취득세 내야 돼. 따라서 환지는 땅이야. 땅은 면적이 기준이란 얘기죠. 따라서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받아요. 그럼 그만큼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죠. 지금은 관계없지만 누가 자꾸 너 콧물 딴 오 이러지 마. 무슨 내가 재롱잔치 하는 것 같아.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면적,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면적이 증가될 때도 있겠죠. 그럼 면적이 증가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 이번에 산 거야.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요. 이거예요. 환지는 땅이야. 땅은 면적이 기준이야. 면적이 늘었으면은 돈을 줘야 되니까 취득이 되고, 면적이 줄었으면 이번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과 지번만 단순히 변경했으면 면적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면적이 변동이 없으니까 양도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포인트. 환지 땅이네. 땅은 뭐가 포인트다? 면적. 면적이 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면적이 양도에서는 감소만 나오죠.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줄은 만큼 보상금이 나온다.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서 꼭 공부하실 때 환지 땅이구나. 땅을 교환할 때는 면적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렇게 초점 맞추면 쉽죠. 따라서 문제 풀 때는 환지가 나오고 지번 지목만 변경이 됐다, 아니면 면적이 감소가 됐다, 요게 따라 나옵니다. 요게 답 찾는 요령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환지에서 하나만 더 본다면은 채비지, 보류지, 충당이라고 나옵니다. 충당이 뭐라고 그랬죠? 퉁치는 거. 채비지는 뭐냐? 이거죠. 오늘 또 하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에 의해서 냈다. 사업비를 내가 부담해야 돼. 갑이라는 개인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서 예의 사업비용 대신에 이 땅을 가져가라. 땅으로 퉁친다. 땅으로 퉁친다. 요걸 우리가 충당이라 얘기하죠. 해보죠. 충당. 그러면 갑에게서 어디로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죠. 그럼 요거는 법에 의해서 사업비용 때문에 충당 뺏긴 거죠. 짜네요, 안 짜네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충당 그러면 충당, 퉁쳤구나. 사업비용 대신에 땅으로. 그럼 짠하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채비지 충당했어. 그얘는 의무 없어. 그 다음부터 재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되죠? 사업시행자.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되죠? 사업시행자. 개인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도 내고 팔면은 누가 파는 거죠? 사업시행자. 양도소득세 내죠. 해서 충당이다 그랬으면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 찾는 거예요. 꼭 이 단어가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지는 이것만 보시면 돼. 환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 감소만 나와야 뭐가 되죠? 양도. 나머지 환지는 땅만 교환했으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 가세요? 노노노. 그 다음에 나온 게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자르는 거죠. 공동 소유를 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각각 50% 갖고 있어요. 50%. 해보자. 공유.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명의에서 상식이에요. 공동명의했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갑이 남잔데 을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갑이 짜증이 나서 우리 도대체 같이 못 있어. 갈라서. 오늘 갈라서는 게 많아요. 갈라서면 옛날에 왜 그래 이런데 좀 쿨합니다. 갈라서. 그럼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그래가 뭐예요? 여보세요. 평상시 많이 해둔 말투 같아. 그래서 땡큐 땡큐. 갈라서 땡큐. 그럼 공동명의에서 자기의 지분대로 단독명의 요만큼은 갑의 거, 요만큼은 을의 걸로 분할 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의 지분대로만 잘라갔지 지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목대로 이름만 단독명의 한 거야. 그럼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대로 잘라간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했을 때는 지분이 변동이 없다. 지분, 자기 몫이 변동이 없어. 자기 지분대로만 잘라갔어. 그러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런데 갑이 밥 먹다가 갈라서 을이 뭐라 그러죠? 땡큐. 그런데 갑이 사정하죠. 야, 을아, 너 돈 많지? 나 돈 필요하니까 요 중에 10%만 네가 좀 사라. 나 돈 필요하니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대신에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돈 받고 파는 거야. 지분이 줄었다는 건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분이 감소가 됐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을은 지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으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뭘로 본다? 바로 그거야. 취득세로 보는 게 아니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해서 지분이 증가가 됐으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 소유니까 얘는 포인트가 뭐죠? 지분이 포인트예요. 분할 잘랐는데 지분대로 잘랐다. 지분 별로 잘랐다. 지분대로 잘랐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분이 감소가 됐다. 그만큼 팔았다 이거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지분이 늘은 사람도 있겠죠. 뭘로 본다?
취득. 오늘은 양도소득세 단원이니까 양도만 볼게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따라해봐요. 환지. 아, 땅이구나. 땅은 기본이 뭐가 된다? 면적. 면적이 줄면은 그만큼 파른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유다 그러면 공동소유야. 공동소유면은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감소가 되면 그만큼 돈 받았다.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해서 환지, 면적, 공유, 지분, 요렇게 공부를 하면 쉽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노노노. 요번에 뭐하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재산 분할이 나오죠. 재산 분할 좀 더 힘들게 합시다. 이혼. 자, 이혼하면 몇 가지를 가져가야 돼? 뺏어가야 돼? 에? 두 가지? 뭐뭐? 애하고 재산하고? 와, 그럼 남자는 뭐가 남는데? 평상시에 뭘 몸뚱아리가 뭐예요? 몸뚱아리가. 저분은 난 지금 이 강의하다 보면은 저는 세법 법에 대한 걸 질문하는데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 가정사를 대답하는 것 같아. 지금도 저분 숨도 안 쉬고 나오잖아. 생각도 없어요. 아이하고 재산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참 심각한가요? 평상시 많이 사이가 힘드신가 봐. 그냥 참고 사셔. 이혼은 생각이 나면 맞아요. 두 개예요. 두 개. 이혼이다 그랬으면 갈라서는 거죠. 공유물 분할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요거예요. 뭐가 있느냐? 이혼을 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이 있느냐 아니면 위자료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자식하고 재산하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항상 지문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 생각하면 돼. 이혼이 나왔다. 이혼이 나왔을 때 재산 분할이다. 재산 분할이라는 건 남편과 부인의 공유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너 결혼해서 나랑 같이 해서 재산에 이만큼 증식을 받으니까 내 몫을 떼어줘. 재산 분할. 그러면 자기의 남자가 70% 공동소유주택에서 여자가 30%다 그러면 자기의 지분대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끼리는 공유물 분할이란 용어를 쓰고 부부였었을 때는 재산 분할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분대로 자른 거예요. 자기의 지분대로 잘랐으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100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여자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는데 밥 먹다 또 싸웠어요. 남자가 갈라서 여자는 아니죠. 100억이 있는데 이때는 미안해 그리고 열심히 잘할게 이래야 돼. 우리는 주변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 명의로 10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갈라서 그랬을 때 땡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많아봐야 1,000만 원, 3,000만 원, 최대가 5,000만 원이래요. 다 재산 분할이지. 근데 남편이 상가 건물 100억짜리를 총각 때 상속받은 거다 그러면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미안해 열심히 잘할게 용서해줘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 재산 증식에 있다. 그래, 이 을이라는 여자가 애를 갖다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갈라서 여자는 10명 애들 데리고 와서 땡큐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럼 위자료 줘. 갑은 줘요 안 줘요? 남자분들 줘요 안 줘요? 남자분이 왜 이렇게 많아? 못 줘. 그럼 뭐 해야 돼요?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었더니 여자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더니 애가 10명이네. 한 사람당 9억씩을 줘라. 위자료로. 표정이 왜 이래? 더 뺏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위자료 얼마예요? 90억. 90억을 줘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현찰이 없어.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위자료라는 건 세법상으로 뭘 보느냐? 빚이에요, 빚. 남남끼리 되면서 갚아야 될 빚이다. 위자료는 뭐다? 빚이에요. 그럼 결국 100억짜리 상가 건물이 빚 때문에 어떻게 됐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걸 주면은 90억 위자료는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빚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이럴 때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상가 건물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컴컴한 방에서 한숨 쉬고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 만약에 우리가 이혼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을에 대해서 괘씸하면은 남편의 사소한 복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택으로 위자료 주는 거야. 그리고 요것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냐?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해 주면은 위자료로 주면 갑은 양도소득세 안 내요. 근데 받은 사람 부인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사소한 복수. 요게 남편의 사소한 복수. 그러니까 세법을 알면은 합법적으로 이러한 뭐라 그러죠? 쫀쫀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심한 복수를. 그러니까 세법을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요거죠. 이혼이 무조건 나와. 이거 없어서 문제가 안 돼요. 이혼 다음에 뺏어갈 게 재산 분할이냐 위자료 쪼냐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재산 분할이다. 공유물 분할은 자기의 목대로 잘라준 거니까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 쪼로 줬다 그러면 위자료는 뭐가 된다? 빚이에요. 빚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대물변제.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이게 답 찾는 연습이에요. 얘가 지문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 찾는 연습을 앞으로 10달 동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신탁, 해지가 있는데, 신탁, 해지는 뭐예요? 신탁 재산에 관한 것 우리가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 좋은 게 나왔어. 사고 싶어. 근데 부동산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어. 그래서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신탁계약을 맺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죠? 위탁자. 을이라는 사람은 수탁자가 되죠.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라고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하죠.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얘는 이전돼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들어와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위탁자는 뭘 내야 되죠? 취득세.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는 누가 돼야 되죠? 수탁자. 그러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어간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신탁계약이 해지가 됐어. 신탁계약이 해지가 되면 소유권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수탁자 명의가 위탁자로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러면 수탁자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탁자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따라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따라서 신탁 개지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신탁이 나오면 세 개뿐이 없어요. 취득세는 누가 낸다? 위탁자. 재산세는 누가 된다? 그 다음 탁탁이끼리 거래는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신탁재산은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로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 단어만 알면 되고, 요것들이 포인트예요. 양도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환원이에요. 소유권의 환원. 해보죠. 환원. 환원이 뭐죠? 뭘 자꾸 돌려. 환원은 원위치가 되겠죠. 원위치. 애기가 몇 살이에요? 6살? 게임 좋아해? 그래요. 애 이름이 뭔데? 권세? 외자 이름?
죽었다고? 미안합니다. 알아. 권세가 있는데 6살짜리예요. 컴퓨터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템을 사야 돼. 엄마 눈치를 보니까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엄마 손잡고 마트 간 사이에 안방에 들어가요. 장롱을 열어요. 맨 밑에 서랍에 속옷들이 있어요. 그걸 들치니까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항상 거기다 숨겨놓는 거죠. 잠잘 때마다 등기 권리증 안에 품고 자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거기다 숨겨놔요. 그럼 얘가 거기 들어가서 등기 권리증을 갖다가 공인중개사에게 3만 원에 팔았어요. 미성년자가. 아이템이 3만 원이니까. 그럼 3만 원에 팔았어. 그럼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중개사가 연락이 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다 끝났으니까 언제까지 집 비워달라고. 보니까는 애를 쳐다보니까 애가 버들버들 떨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통정에 의한 계약이니까 우리가 무효가 되겠죠. 그럼 무효되기 전에 그러죠. 야, 공인중개사야 3만 원 줄 테니까 돌려줘. 그럼 중개사가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면 소송을 걸어야 되겠죠. 소송이 뭐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와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찾아오죠. 이게 환원이에요. 이럴 경우에 나 모르게 소유권 이전된 것도 양도로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중개사 명의가 찾아온 것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왜? 이거 매매 원인 자체가 다 무효야. 거래가 없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소유권이 환원 되찾아왔어도 우리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의 환원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원의 뜻 이해가요? 애가 컴퓨터 아이템 때문에 3만 원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소송에 의해서 다시 찾아왔을 때 이거 자체 매매 자체가 무효란 얘기죠. 재밌는 거는 요게 꼭 나와. 매매 원인 무효. 그럼 매매가 무효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쌍방향이야. 매매라는 것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쌍방향이니까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쟤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다. 끝. 요 정도. 자, 그럼 밑줄 한번 쳐봅시다. 332쪽에 맨 위에 밑줄 양도담보. 양도담보에서 세 번째 줄. 양도담보에서 1번, 괄호 1번 양도로 보지 않는다. 괄호 2번 양도로 볼 때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요거죠. 요 놈은 양도가 아닌데 요 놈은 양도로 본다. 요것만 찾아야 되겠죠. 괜히 앞에 양도담보만 보고서 이거 담보는 양도로 볼 수 없어. 공인중개사라 불러다오. 합격자 발표 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똑같아요. 단어 잘 찾아요. 그 다음에 3번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라는 것은 괄호 2번 나왔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가운데 밑줄 환지처분. 괄호는 건너뜁니다. 환지처분으로 뭐가 변경됐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동그라미 충당, 퉁친다고 그랬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거죠. 여기 보세요. 환지로 인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 보류지 충당됐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오른쪽 3번 괄호 3번에 양도로 보는 경우는 그게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죠. 환지 처분 시 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환지는 뭐가 포인트가 된다? 면적. 꼭 알아주세요. 땅은 면적이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괄호 1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동그라미 지분별로. 여기 보세요.
지분별로라는 건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게 나왔을 때 요게 있어요.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동 소유했어. 얘가 25%, 25%, 25%, 25%. 밥 먹다 싸웠어요. 얘들끼리 편먹고 얘들끼리 편먹었어. 갈라서 땡큐. 처음 잘랐죠. 자기 지분대로 잘랐죠. 그럴 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대로 자르면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우리가 양도가 아니야. 그랬다가 얘들끼리 또 밥 먹다가 왜 아까 너 내 편 안 들었어? 갈라서 또 땡큐. 또 갈랐어. 처음에 자르는 걸 분할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자른 걸 뭐라고 그래요? 설마 재재분할? 그럼 100번까지 갈 뻔했어. 그럼 분할, 이 말은 뭐냐면 분할을 하던 한 번 자르건 그 다음에 두 번 재분할을 하던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분할을 하던 재분할을 하던 지분이 변동이 있냐 없냐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재분할은 양도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할, 재분할은 의미가 없어요. 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100번 잘랐어도 지분대로 쪼개기만 했으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해서 공유 그러면 뭐가 포인트가 된다? 지분이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의 밑줄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했다. 그 다음에 공유 토지를 또 밑줄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했다. 분할을 해도 지분 변경 없고 재분할해도 지분 변경 없죠. 그럼 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나왔습니다. 요건 좀 뒤에 하고요. 이온이 나왔는데 박스를 보세요. 박스. 동그라미 이온. 이온할 땐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하나는 위자료. 위자료는 빚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대물변제이므로 양도가 되는 거고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라는 건 공유물의 분할이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온은 두 가지를 뺏어가는데 재산분할이면은 양도가 아니고 위자료면 양도가 되겠죠. 유명한 요번에 이혼 판결 나왔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위자료를 갖다 받은 게 위자료는 그때 5천만 원인가 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재산분할로 해서 141억인가 받는 거죠. 그죠? 놀래지도 않아요? 141원도 아니고 141억을 받는 건데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래도 가끔은 부럽더라고요. 141억. 내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써도 100년을 쓸 수 있는 돈. 쓰다가 지쳐 체력 때문에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오겠죠? 노노노.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죠. 양도로 보는 경우는 공동소유를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밑줄 공유 지분이 변경. 콕 찍어 괄호 안에 지분이 어떻게 된다? 감소. 지분이 감소가 되면 양도로 본다. 지분이 증가가 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쌍방향이 되는데 취득은 거의 안 나와요. 양도로만 나옵니다. 해서 면적이 감소, 환지. 공유물 지분이 감소가 되면 그만큼 보상금이 나오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5번 신탁해지. 신탁해지는 첫째 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탁이 나오면 무조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그렇게 포인트만 찾으면 돼. 다 읽을 필요가 없단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6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이전이다 그랬을 때 요거 취득세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도 했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가족끼리 소유권 이전이 들어가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상 뭘로 본다? 증여. 이게 원칙이에요. 가족끼리 무조건 증여야. 무상.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소득이 있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은 남남처럼 똑같이 양도 매매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서 괄호 1번 증여. 자, 첫째 줄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이전하면 두 번째 줄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남남처럼 뭐가 된다? 양도로 본다. 괄호 2번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 입증된 거야. 1번 동그라미 경매.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 재산이 있어.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 이게 압류가 됐어. 경매 나왔어. 아들이 요걸 갖다 입찰을 해서 낙찰받았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대금을 완납을 해야죠. 그럼 아들이 경매 대금을 지급한 게 입증이 되면은 남남처럼 뭘로 봐야 된다? 양도로 봐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2번 파산 선고. 아버지가 파산 선고했어요. 그러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있었죠. 뭐 옛날에 전직 대통령도 골동품 같은 게 압류 나왔었죠. 이걸 조카가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보관하고 있었죠. 다시 드리면 또 압류가 되니까. 그래서 파산 선고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대가를 지급하고 아들이나 친척이 사면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가 되죠?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입증됐으니까. 왜냐하면은 파산 선고에 나온 물건을 가들이 돈 주고 사왔으니까 대가를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어요? 공매. 공매 경매 똑같죠. 4번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됐을 때 아버지가 주식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아들이 샀어. 아들이 돈 줘야 주식을 인수하겠죠. 대가를 준 게 확인 입증이 되겠죠. 그럼 남남처럼 다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 일일이 다 공부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딱 봐서 공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게 입증이 됐다. 그럼 남남처럼 양도가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다. 입증이 안 됐으면은 증여로 본다. 무조건 그렇게만 하는데 취득세에서 배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는 양도가 되는 거고 거기는 뭐가 되죠? 취득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취득세 양도 원칙 뭘로 본다? 증여. 예외 입증이 되면은 뭘로 본다? 양도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 환원 원위치가 되죠. 그냥 돌려줘 그래서 돌려받은 게 아니죠. 소송에 의해서. 그럼 거기 나온 두 가지 지문이 시험의 단골 지문들이에요. 볼게요.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 생각하면 돼? 권세 생각하면 되죠. 엄마 모르게 등기권리증을 얼마에 팔았어? 3만원. 요걸 소송에 걸어서 찾아왔을 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답 찾기도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써드린 게 문제 지문이니까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볼만 해요? 이거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미리 내가 10달 전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근데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도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안 해서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틀리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분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337쪽 나왔습니다. 양도 및 취득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죠? 60일.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취득식이 배웠죠? 그게 30회 때 나왔고
양도시기가 그 전에 29회 때 나왔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 물어보는 게 29, 취득세에서 취득일 물어보는 게 30, 그 다음에 31회 때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기도 중요하고 취득 시기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거든.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언제를 취득일로 잡고 언제를 양도일로 잡아야 되느냐, 두 개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다 양도 시기는 쉬워요. 하나만 알면 돼요. 양도 시기는 거기에 나온 대로 337쪽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인 거래에 나왔는데 원칙, 자 보죠. 양도소득세는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내 주머니에 언제 돈 들어왔느냐, 돈 들어온 날이 양도일이 돼요. 그럼 여기다 돈 들어온 날 창피하잖아. 그래서 어려운 말로 대금 청산일이라 합니다. 해보죠.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 청산이라고 하면은 잔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을 언제 치렀느냐, 그 날짜가 양도일이 돼요. 그런데 대금 청산일이 치매기가 있어서, 미안해요. 오늘 다 미안해. 이분이 집을 팔았어. 얼마에? 100억에. 그럼 내가 물어봤어. 집 그 잔금 언제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네. 치매기가 있어서. 그럴 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몇 살에 조언을 해주죠.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등기 언제 했나 보세요. 그렇죠?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를 언제 했느냐,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이 되겠죠. 바로 요게 시험 문제 첫 번째 포인트. 밑줄. 일반적인 거래는 1번 대금, 첫째 줄.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양도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청산일 또는 대금 청산일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가 된다? 명의 개서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문제 맞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잔금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럼 나오죠. 날짜를 물어볼 때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 어떤 날?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세 가지는 무조건 하세요. 가끔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의 성격을 배웠죠.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보다 억척스럽게 걷겠다. 이게 세금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 날이 원칙인데 등기일, 등록일이 나왔을 때는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렇죠.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예외 뭐냐 하면은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그럼 답은 등기일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잔금을 치르고 이전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럼 지급일 이전에 등기했으니까 빠른 날이면 언제가 되죠? 등기일이 되더라. 취득세도 했잖아. 똑같아요. 기억나나요? 취득세도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양도소득세도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거기까지 한번 하고 밑줄 칠게요. 3번 첫째 줄. 사실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했다.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뭐가 빠르다고 그랬죠? 등기죠. 두 번째 줄.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가 된다? 명의 개서일이 된다는 것.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기출예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밑줄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요거죠. 요거 대금 청산일이죠. 첫째, 계약일, 중도금, 계약상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청산일인데 청산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거 한 줄에 답 있잖아. 청산일인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그럼 미음번의 등기 접수일 몇 월 며칠? 6월 20일. 답이 몇 번? 답이 5초도 안 걸리잖아. 물론 이제 3개월 뿐이 안 됐는데 내가 욕심이지만 어때요? 요 두 줄만 알아도 한 문제 맞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출문제라니까. 근데 요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요, 계약일, 중도금일 다 필요 없어요. 대금 청산일만 보면 돼. 그런 다음에 불분명하면 뭐가 되죠? 등기 접수일. 만약에 여기가 대금 청산일도 나오고 등기일도 나왔다. 그럼 당연하죠. 둘 중에 어떤 날이 돼?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답 맞췄다고, 그때 옛날에 시험 나왔을 때 시험 보고 나와서 보니까 맨날 청산일하고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라고 그랬대. 근데 청산일을 모른대.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은 예쁜이 없다. 찍었다 이거야. 그래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표정이 진짜 어렵네.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잖아. 뭐로 가도 점수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맨날 한 게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둘 중에 빠른 날 보니까 요놈이 없어, 요놈은 있어. 그럼 당연히 요게 답이 되겠다. 이거 융통성이에요. 제 말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했으면 맞아요. 근데 이걸 다 집어넣어놔. 계약일에다 별 표시하고 중도금일에다가 체크 표시하고 시간 잡아먹고 틀리고, 이런 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 융통성 있는 거예요. 세법은 저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요게 12회 때 오래전에 출제됐지만 이거 나올 때 처음에 당황해요. 왜? 박스가 나오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기역, 니은, 디귿 나오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요. 포인트만 찾으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2번 특수한 거래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